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4월 산불이 번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를 복구하기 위한 밑그림이 마련됐습니다. 경관을 보존하면서 이용객의 편의와 합리적인 공간 배치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건물은 철거되고 울창했던 소나무 숲은 거의 다 베어졌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복구 사업을 위한 기본 구상은 공익기부 차원에서 국내 한 설계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기본 골격은 해변과 가깝게 시설을 배치하는 겁니다. 종전에 바다 쪽으로 개설했던 단지 내 도로를 뒤쪽으로 옮기고 대신 숙박시설과 해변의 거리를 평균 40m로 좁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짓는 모든 숙박 건물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동해시는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올해 말에 복구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자연경관 보존이 굉장히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고밀도의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층 구조의 자연경관이 보존되는 그런 시설이 주가 되게 됩니다. 이참에 민자 유치를 통해 빈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소나무 숲이 화재 피해를 입으면서 부지 활용도가 높아지자 3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고 동해시는 설명했습니다. 동해시는 놀이시설 같은 걸 보완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화재 이후에 운영이 중단됐던 한옥마을과 제1오토캠핑장은 전력, 상하수도 등의 응급복구가 진척돼 다음 달 초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어제 공판에 출석해 염동열 의원에게 채용 청탁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권 의원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채용시키기 위해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를 도와준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 행위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권 의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염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자의 명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지만 인사팀에 채용 지시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FC가 K리그전에서 0대4에서 5대4로 영화 같은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강원FC 소속 이광현 선수는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그래도 극적인 승리에 축구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그 현장의 열기를 전해드립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골키퍼 이광현. 강원FC 홈구장에서 K리그전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로 무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2실점을 허용하며 전반전을 마치자 선배 골키퍼 김호준이 다가와 격려해줍니다. 후반 25분까지 점수는 0대4. 그러나 조재환의 첫 골이 터진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발렌티노스의 추가골로 2골 차로 따라붙더니 추가 시간 4분 동안 동점골과 역전골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조재환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정조국의 헤딩슛으로 5대4의 영화 같은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데뷔전을 승리했다는 이광현. U20 월드컵을 함께한 동갑내기 친구 이재익과 팬들 앞에 섰습니다. 치열했던 경기가 끝나고 팬 미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광현, 이재익 선수를 향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팬들의 짓궂은 질문도 이어집니다. 김명수 감독님이 좋아요? 정정영 감독님이 좋아요? 감독님 마음에 들어야 항상 경기를 뛰니까. 자, 저는 김명수 감독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아 경기에 뛰지 않았던 이재익도 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월드컵을 일단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강원 FC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팬들의 응원 덕분에 강원FC 홈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저 처음 왔는데 너무 좋게 봤고요. 오늘 팬 됐어요. K리그전에 감동이 가시지 않은 이튿날 아침. 그동안 응원해준 강원FC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찾아왔습니다. 긴장하고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믿어주신 만큼 제가 보답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빅광현 골키퍼, 강원의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얻은 이광현, 이재익. 프로축구 무대에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에서 승용차가 강변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시체 이송을 두고 경찰과 소방구급대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전봇대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승용차가 전주를 들이받고 5m 아래 강변으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운전자 32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좌회전해가지고 가려다가 너무 가속이 돼가지고 절로 넘어간 것 같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는 사망한 운전자를 두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조하자마자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사고 운전자를 현장에 둔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은 명백한 사망일 경우 구급차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 현장으로 지침에는 시반 및 사후 강직이 있으면 현장 보존 및 경찰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사망이 확실할 경우 경찰이 장의차를 불러 옮기기 마련인데 25분가량 옥신각신하다 결국 숨진 운전자는 소방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망 판단과 이송 책임을 놓고 현장에서 논쟁을 벌인 두 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이런 혼란을 지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복구를 위해 국비와 도비로 추경 예산 1,3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 피해 관광시설 복구비 259억 원을 비롯해 긴급 벌채 250억 원, 특별 재난지역 희망근로 233억 원, 재난 폐기물 처리비 198억 원 등 모두 1,399억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강원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산불 피해 마을 공동체 보건비 118억 원, 이재민 주택 복구 77억 원, 그리고 생활안정 지원비 59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강원도가 올 들어 세 번째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모두 2,445억 원으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1,115억 원, 동해안 산불 신속 복구에 1,399억 원, 미세먼지 대응에 232억 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113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두 번째 추경에 반영했던 지방채 조기 상환액 700억 원 중 490억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모두 86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42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는 건물이 부서진 피해를 입은 34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대학 교수와 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유관 안전진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1일자로 국과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에는 정일섭 관광마케팅과장, 녹색국장에는 이덕하 투자유치과장, 대변인의 김태훈 총괄기획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에는 최승봉 환경연구부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습니다. 또 부단체장 교류 인사로는 동해시 부시장의 윤승기 과장, 평창군 부군수에는 송기동 해양항만과장, 화천군 부군수의 정관규 강원도립대 사무국장, 그리고 양양군 부군수에는 윤덕규 기획행정전문위원이 발령됐습니다. 한편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에는 구자열 정무특보가 내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특별 단속이 실시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 기준은 면허 정지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변경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단속 기준 강화와 동시에 오늘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춘천 지역의 대기오염 예보 경보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춘천시는 신사후 도서관과 오니 사거리에 시예산 4억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측정소 설치가 이뤄지면 춘천시 대기오염 측정소는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해안 신안울에서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횡성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횡성군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는 고전압 송전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청일과 갑천, 공근 지역에 사회단체별로 73개의 반대 현수막을 걸고 지역 주민도 모르는 한전 송전선로 입지 선정위를 구성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사업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횡성에는 85개의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돼 20여 년간 재산 가치 하락과 산사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동해와 삼척시, 인천 옹진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으로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지 행정협의회는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 단가 인상과 지역 자원시설세 표준 세율 상향 등의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선군 고환과 사북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은 영화관인 고환시네마가 오는 26일 개관합니다. 고환읍에 38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고환시네마는 2개관에 113석을 갖췄으며 관람료는 6,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정선읍에 문을 연 작은 영화관 아리아리 정선시네마는 2년 동안 11만 4천 명이 관람했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분뇨와 정화조 슬러지의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분뇨 수집과 운반 수수료 원가 상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폭을 결정했으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수수료는 리터당 18원에서 21원으로
수거식 화장실은 리터당 15원에서 22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하수관거 사업으로 정화조가 줄어들어 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춘천 석사동에서 유독 높게 측정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생물성 원료와 석탄 연소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